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네꼬마님. 감사합니다, 돌리미님.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저에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이게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가. 밑밥 깔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저도 행복해서 이제 행복회로를 막 돌리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예고 없이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막 되게 무섭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기묘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최근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좀 채 못된 이야기고요. 네. 이 이야기 그냥 사전 설명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작년에 40대 극초반에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가 그때 상황이 어땠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흔히들 다들 회사에서 일하고 뭐 집에 오고 다 똑같이 살잖아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회사 오래 다녔고 뭐 애는 없었지만 와이프랑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꼬이려면은 그냥 막 꼬인다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네. 그 이후로 와이프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도 다른 또 짝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분이 꽃뱀이었어요. 예. 졸지에 진짜 몇 년 사이에 이게 일어난 일인데 딱 그렇게 되니까는 와이프도 없어졌지. 그 다음에 본인이 진짜로 40년 정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인간관계, 뭐 돈, 자금들 전부 다 그냥 싸그리 없어졌대요. 싹. 정말 매일매일이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 닥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가보셨던 분들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거의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데 본인이 중학교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은 끝까지 옆을 지켜줬대요. 물론 이 친구한테도 차마 다 못 갚은 빚도 꽤나 많았고 하지만 이 친구는 전부 다 이해를 해주고 옆에서 응원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시때때로 찾아와가지고 야 나도 생활이 힘든 거 너 알잖냐. 내가 너 다시 일어서라고 사업자금 같은 건 못 대준다. 너 집은 못 사주지만 배고프면 말해라. 내가 너 언제든지 밥 사주고 같이 식사할란다. 너무 힘들면 말해라. 새벽이라도 뛰어와서 너의 말동무가 되어주겠다. 힘을 내라. 이렇게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대요. 이 친구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네. 본인이 몇 년 만에 진짜로 허름한 고시원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지언정 무너지진 않았대요. 그 친구 덕분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찰나에 네.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너 얼굴색이 너무 안 좋다. 술 좀 적당히 마셔라. 네가 다시 일어서려면 건강부터 챙겨야지 않겠냐 얘기를 하면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라 그러더래요, 친구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판국에 한가롭게 여행 갈 때냐. 그러니까 친구가 야, 여행이라는 게 그래 돈이 압박에 튀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뭔가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여행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여행 경비를 좀 대줄게. 여행을 좀 다녀와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머릿속에 뭐가 하나 싹 필름처럼 지나가더래요. 뭐가 지나갔냐면은 본인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던 우리 그런 거 아시죠? 자전거 뒤에 텐트에 배낭에 다 싣고 자전거 하나 타고 혼자서 멀리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미안한데 야 친구야 내가 미안한데 너 진짜로 그럼 네가 나 여행 갈 수 있게 자금을 대줄 거냐 얘기를 했대요. 본인도 쪽팔림을 무릅쓰고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어디 가고 싶냐. 뭐 해외는 솔직히 나도 무리다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니도 알다시피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나 당근으로 자전거 하나만 사주라 얘기를 했대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가 피식 웃더래요. 야 자전거 하나 정도는 그래 사줄 수 있지. 네 차도 없고 그래 야 자전거 좋다 자전거 하나 사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당근으로 18단인가 21단짜리인가 아무튼 자전거 하나를 이렇게 장만을 했답니다.
뒤에 이제 짐 실을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모델로. 그래서 친구가 야 너 자전거는 왜?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 진짜 생각 잘했다. 이런 여행 너 괜찮다. 멀리 네가 갈 수 있는데 끝까지 한번 갔다 와봐라. 응원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날부터 그 우리 돌비 캠핑 채널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물을 적기 시작을 했대요. 예. 뭐 텐트도 있을 거고 코펠도 있을 거고 뭣도 있을 거고 계획을 꽤나 그럴싸하게 짰답니다. 텐트랑은 집에서 옛날에 본인이 쓰던 거 어디에 짱 박혀 있는지도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그거 하나 챙기고 뭐 해가지고 이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곳이 그냥 크게만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였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일단 본인의 목표는 아산이었답니다. 아산까지 가보고 거기서 내가 만약에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통일전망대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강릉 위에까지 가보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자전거를 많이 탔던 사람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죠. 아예 안 탔던 사람이고 조깅 같은 거 그런 거 아예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 뒤에 짐을 싣고 페달을 밟고 가려니 미치겠더래요. 전남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거의 상단 제일 위에 쪽을 지나가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대요. 거의 열흘 가까이 걸렸답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더뎠대요. 근육통도 되게 심했고. 그런데 어찌됐건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조금씩 적응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핸드폰은 두고 왔어요. 아예 집에다가. 핸드폰 울리는 게 끔찍히 싫었고 그 전국 지도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상세히 잘 돼 있는 거를 지역별로 여러 개 구비하고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길을 잡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전북을 넘어서가지고 충남 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남 쪽을 넘어가가지고 한참 가는데 하늘이 심상치가 않더래요. 뭔가 구름이 꾸물꾸물하고 비도 올 것 같고 날씨가 영 안 좋더래요. 핸드폰만 있었으면 오늘 날씨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비가 오면 맞고 가다가 못 가겠으면 텐트 치고 쉬자.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더 올라갔대요. 그런데 날씨가 꾸물꾸물하기만 했지 한 2, 3일 정도 지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온다던가 뭐 궂은 날씨가 찾아오진 않았대요. 본인한테. 그러다가 하루는 본인이 계룡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전 옆에. 계룡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꾸물꾸물했던 하늘이 이제 답을 해주듯이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런데 비를 맞으면서 가니까 이것도 의외로 괜찮았대요. 야,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추억이다. 차라리 비가 이렇게 오니까는 몸에서 조금 이렇게 열 나도 열도 식고 좋다. 가서 옷이야 꽉 짜면 되고 가자 해서 페달을 밟고 막 가는데 땅거미가 슬슬 지면서 바람이 좀 불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비가 내렸을 때는 갈만했는데 바람이 조금 거세지기 시작하니까는 더 이상 운행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바로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쪽 샛길 쪽으로 빠져서 들어가면 크게 사람은 없겠다 해서 그쪽으로 들어갔대요. 왜 으슥한 데로 갔냐면은 본인이 전남에서 쭉 올라오면서 뭔가 텐트 치고 잘만한 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고 있으면 어김없이 경찰이 깨웠대요. 본인을. 아저씨 여기서 취사 야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본인도 몇 번 그걸 겪다 보니까 좀 사람이 없는 데서 잠을 자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한쪽으로 들어갔대요. 약간 오솔길 같은 곳이었고 들어가니까는 아무도 없었대요. 뭐 민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딱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몸도 고단하고 옷도 갈아입고 하니까는 잠이 솔솔 들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더래요. 이게 너무 세더래요. 여기서 잤다가는 텐트 다 찢어지고 나 뭐 눈 뜨면 하와이에 가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금이라도 텐트는 접어야겠다. 이거 텐트가 못 버틴다 이거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텐트를 막 접었대요. 텐트를 막 접고 있는데 비바람이 본인이 40년을 살면서 태풍을 매 여름마다 봤지만 이렇게 센 태풍이 왔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떠한 태풍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더래요. 그래서 미치겠다. 내가 핸드폰을 챙겨올 걸 그랬네 하면서 막 주섬주섬 넣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일단은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자.
근처에 어디 뭐 돌박 밑이 됐건 어디가 됐건 아니면 민가가 됐건 어디를 좀 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아시다시피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면 자전거도 타기가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몇 번 넘어질 뻔 하다가 땅은 질퍽거리고 자전거를 밀면서 다시 막 내려오는데 오솔길이 본인이 들어올 때 한 10분 정도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둠이 짙은 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을 조금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동하는 속도가 매우 더뎌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내가 들어왔던 길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무섭더래요, 이제 사람이. 그래서 자전거에 있는 라이트 불빛, 그 다음에 본인이 머리에다 쓴 그 헤드랜턴 2개 의지를 해가지고 산길을 막 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측으로 작은 집 같은 게 하나 보이더래요. 분명히 본인이 올라올 때는 없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폐가더랍니다. 딱 봐도 폐가였대요. 대문도 떨어져 나가 있었고 사람이 살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을 들어가서 좌우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왼쪽에는 아궁이를 떼는 방식의 부엌 같은 장소가 하나 있었고 대청마루가 있고 대청마루에 들어가는 문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딱 보이더래요. 아, 일단은 진짜 다행이다. 여기서 오늘 비바람을 피하자 해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아궁이 같은 그런 곳이니까 거기는 제끼고 대청마루에서 들어가는 문이 왼쪽에나 오른쪽에나 있는데 거기는 문이 닫혀 있었대요. 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곳을 열었답니다. 그 문 여는 방식도 진짜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밥숟가락 꽂아가지고 잠그는 그런 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입의 문이었대요. 그래서 왼쪽 문을 열었더니 안에 먼지가 좀 있긴 했지만 깔끔하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안에.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서 그럼 오늘 비바람 피하자 해서 그 안에다가 다시 텐트를 쳤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가 추울 때도 아니어가지고 혹시라도 자는데 벌레가 붙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누워가지고 잠에 푹 빠져든 거예요. 예. 얼마나 오늘 하루가 고단했을 거예요. 자전거도 탔고 비바람도 피했고 한참 자는데 본인을 누가 깨우더랍니다. 어디서 온 객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래서 눈을 떴대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어디서 오신 분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텐트를 열고 나갔대요. 아유,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옆에 부엌에서 딸그닥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부엌으로 이렇게 가봤대요. 그랬더니 부엌 아궁이에 불이 들어가 있고 위에 가마솥이 있고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사람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이가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께서 그러고 계시더래요. 거기서. 예. 누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빠져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람이 계신 곳인지 모르고 제가 너무 힘들고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식사랑은 하셨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너무 오늘 힘들어가지고 밥 먹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는데 시장기가 막 몰려오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분이 아이고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내가 밥 한 끼 줄 테니까 밥 먹고 오늘 하루는 여기서 푹 쉬소 그러더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부엌에서 밥을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치탕? 이런 비슷해도 찌개도 아니고 막 그런 거에다가 밥 2공기 해가지고 상을 들으라고 시켰대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상을 들어서 따라갔더니 본인은 왼쪽 방에 들어갔잖아요. 이분은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오른쪽 방으로 따라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오른쪽 방은 조금 구조가 특이했대요. 본인 방보다 조금 더 길었고 공간도 컸고 한쪽에 밥상들이 한 2-3개 정도 이렇게 맞아 있고 좀 되게 특이했대요. 아니 뭔 방에 밥상이 이렇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리번거리냐고 상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밥상을 내려놨답니다. 밥 먹자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정말 꿀맛이더래요. 이게 김치찌개도 아니고 탕같이 진짜 이상한 건데 이게 너무 맛있고 밥도 너무 고소고 정말 진짜 정신없이 딱 먹고 숟가락 딱 내려놓으니까 그분이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맛있게 드셨냐고. 시장이 반찬이라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이거는 최고로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렇게 먹었다니까는 정말 고맙고 저기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야 그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무슨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나 돈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심부름만 하면 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심부름이요? 예, 뭐 어떤 거를 제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물어보니까는 여기서 나가서 말이야. 그 어느 지역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곳을 가라. 예를 들어 군청이라고 할게요. 군청에서 앞에서 무슨 길을 따라서 쭉 몇 킬로미터 정도 가면은 그 우측에 사람들 이렇게 많은 곳이 있다. 딱 가보면은 어딘지 알 건데 거기 가가지고 나를 한 번만 좀 찾아다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일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좀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정이 좀 바뀌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떡해요? 알았다고 했지 뭐.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가서 뭐 편히 주무시고 가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본인 방에 와가지고 텐트에 누워가지고 또 쿨쿨 잤대요. 배도 따뜻하니.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제는 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여기 해가 맞아요. 먼지가 자욱하고 누가 사람이 살고 자시고 할 그게 아니더래요. 그걸 딱 보는데 내가 꿈을 꿨나 싶었대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나? 근데 입안이 텁텁하니 막 갈증도 엄청 나고 몸 상태가 자고 일어난 건데 영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또 입안은 또 왜 이러고 죽겠네. 꿈을 진짜 내가 너무 실명나게 꿨다 하면서 짐 챙겨가지고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옆에 부엌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나가는데 하면서 부엌을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부엌 아궁이에 불 피운 흔적이 있더래요. 불씨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불을 1년 전에 태운 걸 수도 있고 몇 달 전에 태운 걸 수도 있고 진짜 그나저나 꿈 하면서 잠깐만 옆방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나가다 말고 본인이 잤던 옆방 오른쪽 방 문을 열었답니다. 오른쪽 방 문을 딱 여니까 본인이 어제 저녁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더래요. 상이 몇 개가 여기저기 둥글러 다니고 있고 그 방 한가운데 밥상 하나가 딱 놔져 있더래요. 근데 그 밥상에 김치탕 같은 건 없고 밥공기 2개가 딱딱 놔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밥에는 쌀밥이 가득히 담겨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곳이 만약에 사람이 안 사는 곳이라면 저 쌀밥은 썩었어도 진작 썩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새하얀 쌀밥이 거기에 딱 있더래요. 뭐지?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그 방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이렇게 밥그릇을 보니까 거기에 담겨있던 게 쌀이 아니라 붉은 소금이더래요. 붉은 소금이 밥그릇에 가득히 담겨서 2그릇이 딱 놔져 있던 거래요. 근데 하나를 보니까 좀 집어 먹은 흔적이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꿈꾼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간밤에 여기서 소금을 입에다 밀어 넣었구나 싶더래요. 너무너무 소름이 온몸에 막 돋더래요. 너무 이 공간이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여기 진짜 빨리 나가야겠다 하고 그 집에서 나갔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본인이 어저께 비바람을 피하면서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이 오솔길이 끝나지를 않더래요. 진짜로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고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기도 했고 산을 약간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길이 끝나지를 않더랍니다. 핸드폰 가져올 걸. 미치겠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벗어나야 되니까 계속 걸었답니다. 심지어 길이 외길이었대요. 그러니까 갈림길도 없었대요. 중간에. 계속 그렇게 걷다가 결국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시간이 또 됐답니다. 우와 미치겠다. 이미 그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리는 진짜로 우리 고양이가 화나면 털 세우듯이 빳빳하게 머리가 서 있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소름 돋고. 그리고 거의 해가 다 지니까 본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 집이 다시 나오더랍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도 되지도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본인한테 일어났대요. 그게. 그걸 보는데 얼어가지고 그 집 옆을 지나가지도 못하고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걸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진짜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대요. 그런데 본인 뒤에서 사박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놀래서 뒤를 팍 쳐다보니까 어스름한 그 시간에 실루엣 하나가 본인한테 싹 오는데 어저께 저녁에 봤던 그 아저씨더래요. 이제는 진짜로 온몸에 닭살이 돋다 못해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왜 안 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가려고 하는데 제가 길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길이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어저께 그 말씀 주신 일은 제가 해야죠. 이렇게 더듬더듬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이고, 그 젊은 사람이 일만 열면 그렇게 구라가 술술 나와. 그러더래요. 본인도 뜨끔했대요. 예. 이 아저씨가 거기에 가서 그 부탁한 건 머릿속에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거 어떻게 나갈 거야? 그러지 말고 들어와. 또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해는 졌는데. 그리고 희한하게 이분의 말을 거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또 집을 따라 들어갔고 이분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대요. 이번엔 본인이 자다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밥을 먹는데 이건 소금이다. 이건 소금이다 하면서 입에다 이렇게 한 숟가락 딱 넣었는데 야, 이거는 뭐 거의 돌비의 축복 수준으로 맛있더래요, 이게. 그래서 정신없이 먹었대요. 본인도 반 미친놈 마냥. 그분이 힘들지 내일은 꼭 가서 내가 부탁한 것 좀 제발 좀 해주세. 막 이렇게 여러 번 당부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본인은 또 어저께 잤던 방에 가서 텐트를 치고 누웠대요. 이 집은 폐가, 저 사람은 귀신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홀린 건가? 내일도 만약에 여기를 못 벗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또 아무것도 없었대요. 옆방을 보던가 아궁이를 가던가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황급히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섰대요. 딱 나서면서 그 집을 향해서 크게 외쳤답니다. 아저씨가 시키신 심부름 하러 가겠습니다. 저 지금 갑니다, 아저씨. 하고 오솔길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5분 정도 내려갔을까? 길이 나오더랍니다. 포장된 길이. 그 포장된 길 한쪽에 자전거 던져놓고 앉아가지고 한 30분을 앉아있었대요. 살았다 이 생각 들면서. 그러면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럼 이분이 부탁한 일은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한 대로 어디 찍고 해서 쭉 가다 보니까 그분이 말한 곳이 처음에는 어떤 곳인지조차 몰랐대요. 그냥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가다 보니까 딱 보고 알겠더래요. 장례식장이더래요, 거기가. 장례식장을 딱 갔는데 여기가 좀 시골이고 좀 외진 곳에 있고 그런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가 없더래요. 그리고 뒤편에 한 대 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 초상이 나서 들어와 계신 분이 없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계십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사무실에서 어떤 직원분이 한 분이 딱 나오시더래요. 차 한 대 있는 게 이분 차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뭘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 딴 게 아니고 하는데 잠깐만, 그 어르신 이름이 뭐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예. 그래서 그 어르신의 얼굴 모양새를 설명을 해줬대요. 그 어르신이 얼굴이 되게 특이했대요. 그 한쪽 광대뼈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커다랗게 붉은색 반점이 있었고 귓볼이 엄청 길었대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생기신 직원분을 좀 찾아뵈러 왔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직원분이 본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한 4-5번 훑더래요. 뭐 이런 미친놈이 왔나 그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저기 그런 직원분 혹시 여기 안 계시나요? 나이는 한 50 후반? 60? 그 정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래요. 따라 들어갔대요. 앉으니까 맥심 한 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맥심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분이 그 직원분은 왜 찾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기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편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미친놈이라고 안 할라니까. 그러더래요. 예, 그게요 하면서 쭉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용히 끄덕끄덕 하면서 듣더래요. 그러면서 그러시구나. 그분 여기 직원 아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랬더니 여기 지금 똑같이 부르면서 찾아온 게 본인이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도 이거는 조금 희한하네. 그러면서 어디다 전화를 돌리더래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어떤 또 다른 분이 한 분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3명이서 했던 얘기를 또 했대요.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기억이 난다 그러시더래요. 새로 오신 분이. 그러면서 장부를 막 뒤지더래요. 연락처 하나를 딱 알려주더래요. 본인한테. 자, 돌아가신 분 가족 연락처다고 이게.
내가 알려줬단 말은 하지 마시고 나도 지금 이렇게 오신 분이 한두 분은 아니셨다. 본인이 한 네다섯 번째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대처를 좀 잘 해보셔라 글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여기 장례식장 고객으로 오셨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 뭔지는 모르겠고 나도 소름 끼치니까 그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뭐 처리할 거 있으면 처리하시라고 주더래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나왔대요. 근데 자전거 끌고 어디를 못 가겠대요. 무서워서 이제. 그래가지고 한쪽에 가가지고 그 전화기 바깥에 아예 하나 빼놓은 게 있었대요. 그 전화기를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집어 들어가지고 친구 연락처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야 친구야 나 여기 돌비군인데 나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픽업 좀 와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친구가 엄마 너 무슨 일 있어? 다쳤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와주면 안 돼? 오면 내가 상세히 얘기할게. 빨리 좀 와주면 안 되냐 친구야? 막 통사정을 하니까 친구가 알았다고. 거기 장례식장 이름이 뭐라고? 알았다고 하더니 친구가 널로 왔대요. 널로 왔어. 그래가지고 친구 차에다가 주섬주섬 다 싣고 내려가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러냐고. 이거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우리 돌비 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 스님? 예전에도 맞아 너랑 같이 내가 몇 번 갔었지. 그 사주도 봐주시고 했던 그분. 그러니까 야 거기 한번 내일 가보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음날 돌비 스님을 찾아갔대요. 돌비 스님 나이가 좀 많으셨고 뭐 사주 같은 거 봐주시잖아요. 딱 이제 그분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연락처를 자기한테 줘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연락처를 줬더니 스님이 그 자리에서 통화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나 어디 그 스님인데 이렇게 저렇게 생기신 분 혹시 돌아가신 분 중에 있냐? 그러냐? 그분이 그러면 지금 어디에 묻혀 계시냐? 이렇게 스님이 꼬치꼬치 묻더래요. 그런데 그쪽 가족 전화 받으신 분이 여성분이셨는데 되게 말을 쏘더래요. 툭툭 쏘더래요.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왜 죽은 사람 갖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쏘더래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더래요. 진짜 아무것도. 그러니까 스님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장례식장으로 전화를 또 거시더래요. 그 어저께 왔던 그 어떤 사람 있지 않냐? 나 뭐 누군데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를 때 혹시 그 장례식장에 일을 좀 돕고 했던 분이 누가 있냐 물었더니 그쪽에서 글쎄 우리도 이거 조금 몇 년 된 일이어가지고 글쎄 뭐 일했던 아주머니가 누구신지 모르겠다 정확히. 그러니까 그러냐 혹시 그러면 그 상갓집 분위기는 뭐 어떤지 혹시 기억할 만한 사람 있냐. 그러니까는 없더래요. 아무도. 일단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더니 똘비를 딱 쳐다보면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엇을 말입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곳에 찾아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괜히 한 얘기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내일 다 같이 한번 움직이자 그러시더래요. 스님을 앞장 세워서 해당 장례식장을 먼저 갔답니다.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장례식장 그분들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진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스님이 한참 뭐 얘기를 쭉 나누는데 여사님 한 분을 거기서 알게 됐어요. 결국은 전화를 여러 군데 돌리다가. 근데 그 해당 장례를 치를 때 모습을 여사님이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장례를 치르면요. 상복을 입고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부인으로 보였대요. 돌아가신 분의 부인이었는데 안경도 팬디 거를 쓰고 계셨고 금목걸이에 금팔찌에 금발찌까지 차고 계셨대요. 상갓집에서. 예. 본인도 그 모습이 너무 특이하고 친구들하고 웃고 노니라 바쁘더래요. 보통 상갓집에서 낮에야 그래요. 뭐 상갓집 슬프니까 일부러 웃음소리 내주고 또 밤에 조문객들이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땐 또 눈물이 나오는 시간 아닙니까? 네. 그때는 기지개 피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봤고 너무 특이했던 기억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하 하더래요. 거기서 됐다 아하 나가자 그러고 딱 시동을 걸고 똘비가 그 묵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헤매서 찾았답니다. 보니까는 이곳은 폐가가 아니고 제실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쟤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다. 근데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구나 하면서 제실 뒤쪽으로 산세를 좀 보시더니 한쪽으로 걸어가셔서 뒤따라 걸어갔더니 봉긋 산소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보이더래요. 가족묘 같더래요. 가족들. 이렇게 쫙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풀이 듬성듬성 나가지고 좀 을씨년스럽게 생긴 봉분이 하나가 딱 있더래요. 여기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스님이 이거 일단은 인부를 좀 사다가 여기를 한번 파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 묘인지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 묘를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큰일 날 소리잖아요. 그래서 막 말렸대요. 스님 너무 감사한데 이거 큰일 난다고 막 그러니까 스님이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너 죽는다고. 네가 지금 네 인생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터닝포인트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없고 스님이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스님이 진짜 막무가내로 본인이 그 근처 인력시장 가가지고 막 사람 수소문하고 스님이 사비로 웃돈을 얹어가지고 파묘를 해버렸대요. 파묘를.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이 무덤을 까주셔 그러면 안 까줄지 몰라도 스님이 까달라니까 또 별 의심 없이 까주더래요. 딱 깠더니 진짜로 그렇게 깊이 묻혀있지도 않았대요. 관 하나가 딱 나오더랍니다. 스님이 옆에 삽 갖다가 관을 제끼더래요. 진짜 본인이 태어나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답니다. 돌아가신 분이 소금에 쌓여 있더래요. 관 안에. 관에 소금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돌아가신 분을 눕히고 그 위에다 소금을 싹 붓고 관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는데 스님이 쌍욕을 하시더래요. 막 이런 천하의 육실할 놈들 그러면서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세상에. 오죽했으면 지나가는 행인한테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위협까지 하면서 거기서 화를 내시더래요. 스님이. 그러면서 스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손을 부르부르 떠시더래요. 그러면서 핸드폰 막 넘기시더래요. 전화했던 그 여자분 있죠. 전화를 막 하더래요. 안 받아. 그 자리에서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시더래요. 받더래요. 받으니까 스님이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너 사람 새끼가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고 아무리 세상 천지에 재물이 좋아도 그렇지 죽으면 그거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벌을 짓고 사냐고 하면서 막 쏘아 붙이더래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래요.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스님한테. 그 여자분이 잘못했다고. 너도 지금 발 뻗고 못 자고 있지? 막 스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도 살려주시라고. 잘못했다고. 제가 지금 그쪽으로 찾아뵙겠다고. 살려주시라니까 스님이. 됐다고. 내가 여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대로 와서 알아서 빌으라고. 오지 말라고 너 여기 오면 죽는다고. 오늘은 오지 말라고. 그리고 스님이 직접 싹 그 소금 인부들하고 걷어내고 스님이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잘 묻어드렸대요. 딱 이제 스님하고 다시 차 타고 고향으로 쫙 가는데 거기서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너랑 예전에 우리 사주 보러 한번 가지 않았었냐. 그래서 갔었다. 그러니까는 너 나가고 스님이 내 사주 좀 봐주시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뭔 얘기? 그러니까는 너 정말 힘들어질 거래. 그때 나만큼은 옆에서 너 지켜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서 그래서 네가 나 끝까지 이렇게 지켜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어찌됐건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된단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일 잘 끝났으니까 기운 내. 친구가 글더래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찌됐건 스님이 그렇게 일을 다 처리를 해주시고 뭐 본인한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본인이 야식집에서 배달을 다시 시작을 했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 인생이 꼬일 때는 어처구니 없이 꼬일지 몰라도 다시 풀리려니까는 무섭게 풀리더래요, 본인이. 이 스님과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진짜로 맞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식당을 5개를 돌린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게 식당을 그쯤 돌리면은 법인을 낸답니다, 법인 사업체. 법인 사업체 지금 본인은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평괄이사로 지금 친구가 계신데요. 그래서 스님이 얘기해준 대로 이 친구가 어려웠을 때 네가 돕고 어디까지 이 스님 예측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이 나서 복을 좀 받았다든가 영가분한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진짜로 기묘하고 알 수 없는 뭐 사주까지 곁들여진 뭐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복 받으셨네. 저도 돌비님한테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복 받으려고요. 저는 한낱 미물이기 때문에
아, 무슨 저에게 말씀을. 빌어봤자. 우리 돌비님께서는 사흘 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3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유, 큰일 납니다. 이거 신성모독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 취소하겠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신묘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르가 상관이 없어요. 동네 꼬마님에겐 진짜로.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 긴장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동네꼬마님은 영적인 귀신 이야기든 현실 공포든 그냥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말씀을 항상 잘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분이죠. 항상 지금처럼 많은 응원,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